안녕하세요 여러분, 셰무아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. 오늘은 325쪽 플로렌틴 쿠키고요. 이제 326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실온의 버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잘 풀리는 상태고요. 이렇게 잘 풀어주신 뒤에 이제 슈가 파우더하고 소금을 채로 내려서 잘 섞어주실 거예요.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섞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파우더가 이제 하나도 안 보이죠? 이러면 계란이 반 개인데 이렇게 소량이라도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몇 번, 두세 번 정도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섞을 수 있으니까, 아마 계란 같은 거를 한 방에 다 넣어주세요 이런 레시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나눠서 넣고 매끄럽게 섞어주실게요. 계란이 다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모아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. 저희가 이제 가루를 채쳐야 돼요. 아몬드 파우더 박력분이고요. 항상 베이킹 파우더는 특별하게 취급을 해주셔가지고 사용하기 직전까지 밀봉을 해주셨다가 이렇게 해서 채 역시 이렇게 한 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두세 번에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섞어질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쿠키는 사각사각한 식감 때문에 아마 쿠키를 막 치대라는 레시피는 거의 없을 거예요. 11자를 그리면서 한번 채를 쳤을 때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략 어우러지면 두 번째 채를 치고 이제 섞어주시면 되고요.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내 눈에 골고루 섞였다 싶으시면 이제 채를 넣고 11자로 계속 그어주시면 되세요. 가장자리 긁어주시고요. 아랫부분 이렇게 감싸주시고요. 스콘이든 비스킷이든 쿠키든 제가 11자가 나올 때마다 당부를 드리는데, 무작정 그냥 이렇게 긋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랫부분을 해서 거의 날가루를 여기 본반죽에 막 쑤셔 넣는다 이런 느낌을 해주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래서 어느 선이 되면 도저히 11자로는 이게 한 덩이로 안 뭉쳐지거든요. 그럴 때는 이렇게 반죽을 긁으셔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지혜로운 손이 등장을 할 차례예요. 얘는 옆에다가 두시고 한 덩이로 뭉쳐주시고요.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 해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냉장 숙성을 해야 반죽이 안정이 되겠죠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고,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0.5cm 정도로 밀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큰 덩이로 냉장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긴 하지만, 이따가 0.5cm로 딱딱한 상태에서 밀려면 굉장히 버거워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상태로 하셔가지고 냉장을 해주시면 되고요. 책처럼 모서리 잡으셔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사각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, 뭐 어차피 최종적인 모양은 사각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편편한 것에 얹으셔가지고 냉장 30분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븐은 예열을 해놨고요. 냉장에 뒀던 반죽을 꺼내서 0.5cm 두께로 민 뒤에 혹시 미는 과정에서 조금 벌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붙여주시고요. 저희가 이거는 토핑을 얹어서 굽는 쿠키이기 때문에 두꺼우면 너무 두꺼워져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정사각형, 직사각형이 아니긴 하지만 큰 상관이 없는 게, 이 위에 또 토핑을 얹어서 굽고 가장자리는 잘라낼 거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두께만 맞춰주시는 걸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열한 오븐에 구워가지고 꺼내서 식히는 동안 저희는 토핑 만들어서 이제 굽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상에 조금 갈라진 틈이 보여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만져서 구울 거고요. 네, 이제는 진짜 굽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워주세요. 베이킹 파우더가 소량 들어갔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부푼다든지 아직 확연한 차이는 안 보이고요. 이제 토핑 만들어서 식히는 동안 이제 그 토핑도 살짝 식혀서 얹어서 다시 한 번 더 구울 거예요. 크림, 버터, 설탕 타지 않게 잘 저어가면서 끓여주시고요. 보글보글 할 때까지 끓여주시고, 그 다음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어가지고 한번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, 아몬드 슬라이스는 당연히 한번 오븐이나 마른 팬에 구워둔 상태의 거를 쓰시면 훨씬 더 고소하고 바삭하고 맛있으세요. 이제 아몬드 슬라이스 넣어주시고 5분간 잘 섞어주시면서 졸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물기를 날린다는 느낌으로 5분 정도 잘 저으면서 볶아주시고요.
그 다음에는 접시로 옮겨가지고 저희 식힐 거예요. 지금 상태는 아몬드 토핑도 살짝 식히고 있고 쿠키도 애벌러 구운 게 한 김 식히고 있거든요. 이렇게 나란히 식혔다가 한 5분 정도 지나서 이 토핑을 여기 위에 얹어서 저희 한 번 더 구워주면 최종적으로 구워주시는 거세요. 이런 도구로 펴셔도 되고요. 저희가 이렇게 누름 이런 도구가 있으시면 저처럼 꾹꾹 누르셔가지고 최대한 납작하게 잘 눌러서 공평하게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펴서 해주실게요. 그리고 혹시 이런 위생용 장갑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도구로는 다 못하는 이런 가장자리 마무리 이런 건 확실히 위생용 장갑이 편하거든요. 한꺼번에 사두면 굉장히 좋고 혹시 노빠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일회용 장갑으로 하셨다가 화상 입으세요. 항상 조심을 해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최대한 여기가 잘라낼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 얹으셔가지고 저희 동일 온도에 15분 더 굽고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. 되도록이면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이따가 자르고 할 때도 편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게 저희가 실패를 막고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. 이제는 진짜 구울 거예요. 제가 계속 굽는다 그래놓고 안 굽고 있죠. 욕심이 앞서서. 네. 마무리. 네, 구울게요. 오븐 속 광경은 굉장히 평온하고요. 잘 굽히고 있습니다. 15분 굽는 과정에서 8분 정도 지났을 때 뒤집어서 색 골고루 나도록 주의해 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오븐팬에서 쿠키를 옮기실 때는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칼이나 이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김 식혔다가 이제 잘라주시죠. 그렇게 해야 덜 부서지기 때문에 5분, 10분 정도 따스한 기온이 남아있을 때까지 잠깐 이렇게 대기를 해주세요. 식힌 뒤에 자르실 때도 쓱싹쓱싹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제가 플랩잭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끊어내듯이 하시면 아마 부스러지고 이런 게 덜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입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잘라주실게요. 네, 저희 플로렌틴 쿠키 오늘 만들어 봤고요. 이런 쿠키가 사실 이 책에서 쿠키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한 번 다 굽고 그 위에 토핑을 얹어서 다시 다 구우니까. 하지만 그런 덕분에 더 이제 일반 쿠키가 낼 수 없는 고급짐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. 혹시 사실 편하려고 이렇게 큰 덩이를 구워서 자르는 건데 자르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시다 하시면 책의 327쪽 가운데 부분에 저희 큰 덩이로 구울 때 그거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쿠키 커터로 찍어서 구우시고 애벌로 구우신 뒤에 토핑을 얹어서 구우시면 따로 이제 굽거나 따로 뭐 이렇게 자르거나 하실 필요 없겠죠. 그래서 그러면 완성품은 동그래지고 좀 더 특별하고 다른 식으로 응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몬드 슬라이스가 납작납작하기 때문에 위에 얹기가 좋지 다른 경고를 하시면 조금 더 허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. 생크림, 여기 토핑에 생크림 쓰는 거는 냉동을 해두셨다가 쓰셔도 돼요. 하지만 이런 냉동을 해두셨던 생크림은 절대로 휘핑은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생크림을 한 방울까지,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저희가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런데 냉동해 두셨다가 이런데 쓰시는 게 있고 또 여기 책에 생크림 식빵이 있어요. 그런데도 냉동해 두셨던 거 해동하셨다가 쓰셔도 돼요. 단 냉동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최대 2주 정도 2주 정도 안에 쓰시는 게 이제 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맛있게 만들어 봤고요. 궁금한 거나 뭐 해서 안 된다 이런 질문사항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다음 영상은 또 이제 빵을 하겠죠. 빵도 재미나게 봐주시고 항상 제과 제빵 다 재밌게 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